안녕하세요. 대승기신론 깊이 읽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즘 정말 온갖 의견, 정보, 뭐랄까 좀 날선 말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시끄러워지고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대승기신론의 한 구절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도발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소통하려고 쓰는 바로 그 언어 자체가 문제의 핵심일지도 모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언어라는 아주 익숙한 도구가 어떻게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한 그 심오한 통찰을 함께 탐구해 볼 겁니다. 와, 마치 평생 써온 안경이 사실은 세상을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과도 같을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생각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그 너머의 진짜 실제를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핵심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일심일뿐인 까닭에 지녀라 이름하니 모든 언설은 가명이어서 실체가 없으며 단지 망념을 따르는 것이라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와, 방금 그 문제의식과 바로 연결되는 구절이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진여 같아요. 네, 그쵸. 있는 그대로의 참된 본성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앞에 오직 일심일 뿐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잠깐만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잘 와닿지가 않아요. 제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랑 제 머릿속 생각이 어떻게 똑같이 하나의 마음, 즉 일심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상의 첫 번째 관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위심은 우리말로 하면 나뉘지 않는 하나의 바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바탕이요? 네,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물이 있잖아요. 물은 차가워지면 단단한 얼음이 되고 뜨거워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죠. 네네. 또 컵에 담으면 컵 모양이 되고 강으로 흐르기도 하고요. 겉모습은 전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전부 H2O라는 하나의 물이잖아요. 아, 그런 비유로 생각하니까 조금 감이 오네요. 얼음, 수증기, 강물처럼 세상 만물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보여도 그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일심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나뉘지 않는 본질, 언제나 변치 않고 있는 그대로, 또 참된 그 자체를 가리키기 위해서 진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하. 어떤 신비로운 대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이 세상의 가장 근원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이름표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대승기실론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런 이야기가 왜 여기서 딱 나오는 거죠? 이 구절은요, 진여의 본질에 대한 길고 긴 논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결론부입니다. 아, 결론? 네, 두 가지를 명확하게 선언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첫째는 진여란 무엇인가? 라는 존재론적 질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의 마음, 일심이다 라고 답하고요. 네. 그리고 둘째, 그럼 우리는 진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인식론적 질문에 대해서는 언어로는 절대 알 수 없다고 그 한계를 명확히 선언하는 겁니다. 아하. 진여의 정체를 밝히는 동시에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도구인 언어의 어떤 치명적인 결함을 고발하는 부분이군요. 맞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구절을 한번 해보죠. 네, 원효 스님의 해설을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오직 일심일 뿐이 까닭에 진여라 이름하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실일심, 즉 오직 이 하나의 마음뿐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너와 나 같은 모든 분별과 차별이 사라진 절대적인 평등의 자리가 바로 이 일심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게 진여의 핵심 특성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모든 언설은 가명이어서 실체가 없으며 네. 여기서 언설은 우리가 쓰는 모든 말과 글을 뜻하고요. 가명무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모든 이름은 실체에 임시로 붙인 가짜 이름표일 뿐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짜 이름표요?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력서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력서요. 네, 이력서에는 이름, 학력, 경력 같은 라벨들이 쫙 붙어 있죠.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 이력서가 그 사람 자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의 웃음, 눈물, 고뇌, 기쁨 같은 살아있는 실체는 이력서에 담을 수 없죠. 이력서는 가명, 즉 임시 이름표에 불과하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는 실체는 없는 겁니다. 원효 스님께서도 물이라는 글자가 젖어 있지 않고
불이라는 소리가 뜨겁지 않다고 비유하셨죠. 와, 이력서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언어는 실제를 담아내는 게 아니라 그저 가리키는 이름표에 불과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절은 더 나아가네요. 단지 망령을 따르는 것이라 그 실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훨씬 더 심각하게 들려요. 그렇죠. 언어가 그냥 불완전한 도구가 아니라 망념을 따른다고 하니까요. 네, 바로 그 망념. 망념이라는 단어가 언어의 근원적인 한계를 폭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념은 우리말로 하면 착각에 빠진 분별심이에요. 착각에 빠진 분별심. 네, 세상을 이것과 저것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좋고 싫다고 가르고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그 마음의 작용이죠. 아직 좀 추상적인데요. 혹시 소셜미디어 피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소셜미디어 피드요. 네, 알고리즘의 역할이 뭔가요? 여러분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과 누르지 않는 것을 학습해서 세상을 온통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것과 싫어할 만한 것으로 딱 나눠서 보여주잖아요. 아, 맞아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점점 안 보이게 되고요. 바로 그 알고리즘이 망념의 완벽한 비유입니다. 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좋다 싫다 내 편 내 편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재단하죠. 대박이네요. 언어가 바로 그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같다는 거군요. 책상과 의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원래는 그냥 한 공간에 있던 사물들이 둘로 나뉘어버리고 그렇죠. 나와 너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분리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언어라는 도구 자체가 무언가를 나누고 분별하려는 욕구, 즉 망념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진여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모든 분별이 사라진 평등한 일심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 분별의 도구인 언어로는 분별이 끊어진 진여의 세계를 결코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득,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거죠. 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언어는 첫째, 실체가 아닌 가짜 이름표, 즉 가명무실에 불과하고 둘째는 더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끊임없이 나누는 착각, 망념에서 태어난 도구이기 때문에 나님이 없는 진짜 실제, 진여에는 결코 닿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연진여, 즉 말을 떠나야만 진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철학적 핵심입니다. 정말 심오하네요. 그렇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은 더 쉬운 비유가 있을까요? 네. 지도와 실제 땅의 관계로 비유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오, 지도와 실제 땅이요? 네. 이 비유에 오늘 이야기한 개념들을 다 담을 수 있어요. 기대되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여는 경계선도 이름도 없이 하나로 이어진 실제 땅 전체와 같습니다. 네. 산과 강, 들이 모두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있죠. 실제로 땅에는 국경선 같은 게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일심의 평등성입니다. 네, 실제 땅은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죠. 반면에 언어, 즉 언설은 그 땅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지도와 같습니다. 아, 지도는 언어다. 네, 지도 위에는 나라를 나누는 국경선이 그어져 있고 도시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에 그려진 선과 이름이 실제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이게 바로 가명무실, 이름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지도를 여러분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붙인 나는 실패자 혹은 나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는 진짜 여러분이라는 땅인가요? 아니면 지도 위에 쓰인 글자인가요? 와. 그렇다면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우리나라, 저기는 다른 나라 하고 나누고 여긴 좋은 동네, 저긴 나쁜 동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망념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지도가 진짜 땅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이요.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수행이란 지도를 더 정교하게 그리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지도를 잠시 내려놓고 실제 땅을 직접 두 발로 걷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 뺨을 스치는 바람의 감촉, 발바닥에 닿는 땅의 단단함은 세상 그 어떤 지도에도 담겨 있지 않으니까요.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는 언어와 개념이라는 지도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본원이라는 실제 땅에 직접 머물러야만 진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와. 지도와 실제 땅의 비유. 정말 강력하네요. 오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쫙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탐험의 핵심을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진실은 하나다. 이 우지의 진짜 모습은 결코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 일심입니다. 겉모습은 달라도 본질은 같다는 거죠. 네, 진실은 하나다. 둘째, 언어는 지도일 뿐이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말과 이름은 실제가 아닌 가명, 즉 임시 이름표이며 세상을 쪼개서 보는 착각인 망념의 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언어는 지도일 뿐이다. 그리고 셋째, 직접 땅을 걸어라. 언어라는 지도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본원이라는 실제 땅으로 직접 돌아가는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가슴에 새겨야 한다면 뭘까요?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어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달이 아니다.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은 손가락을 더 예쁘게 꾸미거나 다른 사람의 손가락과 비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고개를 들어 손가락이 아닌 달을 직접 보려는 노력입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어와 개념이라는 편리한 지도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지도가 가리키는 내 삶의 진짜 땅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되나요? 다음 편에서는 오늘 다룬 이연진여, 즉 말을 떠난 진여 사상을 한 차원 더 깊이 파고들 겁니다. 네. 진여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진여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또 하나의 손가락일 뿐이라는 역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말로써 말을 부정하고 개념으로 개념을 넘어서는 아슬아슬한 지적 탐험이 될 텐데요. 물리칠 것도 없고 세울 것도 없다는 심오한 중도적 논리를 통해 진여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와, 다음 이야기는 더 머리가 복잡해지겠는데요. 하지만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깊이 있는 탐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